한 번도 추진된 적이 없는 대규모 국제 행사라 대정부 설득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 엑스포가 1년 내에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구체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2014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깃발을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당시 부산시장이던 서병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모레면은 깃발 드신 엑스포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회가 네. 어떠십니까? 네, 그러네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이 엑스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2013년도부터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정부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지금 네. 현재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긴 여정을 정말 열심히 맞습니다. 해왔습니다. 네네. 정말 반드시 돼야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부산 엑스포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한 3선 정도 국회의원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산시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정생활을 하는 틈틈이 뭐 서울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연구도 좀 하고 또 부산의 장래에 대해서 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만일에 시장이 된다면 2030년도에 네. 우리 지역 국민소득 한 네. 5만 불 정도. 네. 그다음에 글로벌 도시 경쟁력 한 30위권 정도 되는 네.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브랜드를 네.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 네. 아직 대한민국과 서울과 네. 그리고 삼성과 LG는 알지만 부산은 부산은 잘 네. 모르지 않느냐. 네. 일단 알려야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기술이 네. 모일 것이고 돈이 모일 것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5만 불 도시, 글로벌 30권 도시를 네.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올림픽도 했었고 월드컵도 했지 않습니까? 했죠. 네. 3대 글로벌 이벤트 중에 남은 것이 이제 엑스포죠. 엑스포입니다. 네. 우리가 대전과 여수에서 우리가 인증 엑스포는 했지만 네. 진짜 엑스포인 등록 엑스포는 한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내자. 네. 이제 노력하는 과정에서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맞습니다. 지난하고 네.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때 서울보다 부산에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2014년 부산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네. 채택을 네,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캠프나 주변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늘 의논을 했던 참부진들 네,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냐. 뜬금없다. 네. 그다음에 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조직과 돈도 안 갖춰졌는데 이걸 과연 할 수 있을런지 굉장히 불안해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것이 뭐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2030년도에 해야 될 맞습니다. 문제고 네. 또 사실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작을 할 때는 국가가 주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먼저 이번에 우리 엑스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가 우리 도시가 그렇죠. 하겠어 예, 맞습니다.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당첨이 되면 네, 도시간 그때, 경쟁을 예, 해가지고 예. 이제 중앙 정부와 네. 도시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뒤돌아 놓고 이렇게 보면 요즘의 지방 그 분권형이라든가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네. 이런 개념하고 맞다. 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지방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먼저
네. 이것을 제안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모색해 나가는 것이 괜찮은 어떤 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엑스포 개최를 처음 생각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북한보다 다른 곳을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만 불 이제 부산 네, 국민소득 네. 또 세계 30위권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가의 큰 그림을 보면 3W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예, 만들어서 3W 뭔가 전략. 월드, 네, 네. 와이드, 어. 웨스트입니다. 아, 월드와이드 그래서 웨스트. 월드라고 서쪽. 하는 것은 네, 네. 뭔가 하면 우리 세계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네, 네. 이런 것에 대한 거고요. 와이드. 그다음 이제 와이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네. 우리 부산이 차지해야 될 역할이 뭘까? 부울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전략을 만드는 네, 겁니다. 네, 네. 웨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 지역 내에서도 동과 서가 여러 가지 네, 생활이라든가 네. SOC 차원에서 조금 교육적인 차원이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네. 좀 균형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네. 가지고 있었고 이런 엑스포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조금 면적이 커야 됩니다. 커야 되죠. 커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둔치도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좀 이제 국제적인 컨퍼런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준비를 네, 하다가 네. 보면. 네, 네. 그래서 그때 이 컨퍼런스 때 BI라고 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BI 인사들을 쭉 모셔서 우리 둔치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헬리콥터를 태워서 오, 네. 한번 구경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반응이 둔치도는 규모가 좀 적다. 작다. 거기 한 네. 52만 평 정도 네, 네. 되니까. 그래서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침 맥도를 자기들이 네, 봤어요. 네. 그 여기가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한 106만 평 정도 되고 두배 하기 정도 때문에 되네요, 2배 정도 되고 하기 둔치도보다.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겁니다. 사실은 네, 네. 뭐 개인적으로 권유를 했지만 네. 그래서 이 맥도로 위치를 선점을 하고 이렇게 유치 전략을 진행했다는 그런 2018년에 이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재택이 네, 됐습니다. 네, 네. 어떤 네. 노력을 하셨고 또 막상 되었을 때 가면 어떠셨는가? 원래 이 BI 이벤트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가 이제 주무 부서입니다. 산업자원부. 원래는 네.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네. 되는데 이제 저희들은 거꾸로 부산시가 부산시에서 계획을 먼저 해서 해가지고. 부산 산업자원부에다가 대고 네. 이것을 꼭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 이벤트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열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다행히 우리 그때 부산 시민들께서 범시민 유치 어떤 그런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네, 네, 했을 네. 때 한 네. 2, 3개월 만에 무려 135만 명에 가까운 와. 그런 시민들께서 동참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과 우리가 그동안에 매웠던 면밀한 어떤 그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서 네, 네.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2019년도 5월 달인가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네, 네. 국가 사업으로 지정이 공식적으로 된 거죠. 북한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발전되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그런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몇 개 나라는 입장을 바꿨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지하겠다.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네. 그리고 오 시장께서 이제 임기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장소를 맥도가 아니라 북한으로 네, 바꿨는데 네, 네, 네. 그때 그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맥도에다가 특히 이제 서부상권에다가 서부상권, 네. 이제 이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북항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제 목적하고는 어긋나 버린 거죠. 그리고 북항이라고 하는 데가 이미 북한 개발 계획이 다 완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엑스포를 유치를 하거나 또 엑스포를 하는 데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할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인근 지역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부산시장이 되어서 엑스포를 추진을 할 때 두바이에 한번 가봤었어요. 두바이에는 2020년도에 이미 이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듣고 했는데 어디서 들었느냐? 사막 한가운데서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20년도 두바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천지가 개벽을 했을 정도로 그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경전철도 없었고 박람회를 한다라고 계획된 그 장소까지 두바이에서 주변에 아무런 옛날의 어떤 가옥들 매체 눈에 띄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2년 전에 가보니까 이미 두바이에서부터 그때까지는 양쪽이 빽빽하게 도시화가 돼가지고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완전히 그러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엑스포를 만약에 유치를 한다면 도시의 장기적인 어떤 발전 전략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것이 활용돼야 된다. 그런 점이 이제 북한으로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무산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북한으로 막상 결정이 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서 의원님이 또 많은 지원을 하신 거죠. 어차피 이제 북한으로 결정이 됐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자체가 또 엑스포를 하는 때 유의미한 그런 어떤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각국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참 못 살았다. 원조를 받는 국가였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나라들의 어떤 도움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메인 테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발전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그런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끝나고 나서의 발전 전략, 부산과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결판이 납니다. 유치 가능성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이제 2월달에 결성이 돼서 그때 이제 각 장관들 특히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가장 선두에 서 있으신 분들과 이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문드문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할 때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어떻느냐 뭐 할 때 과거에는 참 우리가 이제 뒤쫓아가는 저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한 87대 80 또 어떤 분은 한 77대 70 이 정도까지는 따라 올라갔다. 따라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들었습니다. 좀 이제 희망적인 것은 저도 이제 그동안에 CIS 국가라고 해서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도 한 5개국 정도 가보고 동남아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는 분명히 이제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비아를 지지한다라고 서면으로 레터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나라들 중에서 몇 개 나라는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지하겠다.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지금 이제 SK 회장께서 이 민간위원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제 대기업 그룹들이 세계를 상대로 해서 유치 지원을 지금 정말 열렬히 하고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국적인 그런 유치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꼭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 지역 사회나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지만 네. 이 유치 활동을 함으로써 세계 수많은 나라들하고 네, 네. 공식적이든 네. 비공식적이든 이런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가 알아가는 단계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앞으로 서로 간의 경제적인 도움, 외교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받을 네, 수 있는 네. 기반을 만들었다. 특히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브랜드를 네. 세계 방방곡곡에 알렸다.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잘못된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부산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네. 또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면은 대한민국 자체도 같이 빛나는 건데 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렇게 막 큰 관심은 좀 없었다. 이런 좀 섭섭할 수도 있는 소식이 들렸어요. 분위기가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네, 처음에. 네, 네. 작년 저희들이 유치지원특별위원회만 구성을 할 때만 하더라도 작년의 말씀이죠. 예, 작년이죠. 네, 네, 작년 네. 초가 되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기자들을 만난다든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뭐냐고. 우리 그 여수와 저 대전에서 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예. 그래서 그걸 뭐 거국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근데 네. 워낙 이제 그동안에 부산시가 또 부산 시민들이 부산과 관련된 각각 각종의 어떤 기관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한 결과 올해 초부터는 확연히 네.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국회 내에서도 정치인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똘똘 뭉쳐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뭐 네. 좋은 그런 기분 좋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10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깃발을 드신 분으로서 쭉 봐오셨을 텐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좀 뿌듯해하시거나 이런 게 분명히 크게 있으시죠? 네.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네. 유치 지원 활동을 한 것은 처음이지 국제적인 않습니까? 행사를. 국제적인 네. 행사를. 네, 네.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스포츠저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네, 네.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만들어진 네. 그 행사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백서를 발간하겠다. 백서를. 예, 백서를. 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기록을 해서 남기는. 지금까지 기록을 네, 네, 남겨야만 네, 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래서 정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뿌듯한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 부산시를 비롯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섭섭함이 맞습니다. 있었지만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다 사라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네, 네. 괜찮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이제 이틀 뒤에 성공해야 될 거고요. 네. 또 성공했다 네.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민과 관이 만들어진 유치지원위원회거든요. 유치지원위원회. 예, 유치지원위원회. 네네. 유치위원회죠. 유치위원회죠. 네. 유치하기 위한. 그리고 네네. 서울에서는 국회에서는 유치지원특별위원회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유치가 되면 네, 명칭부터. 바로 명칭부터 네. 지원특별위원회, 아, 네. 지원위원회. 네, 네. 유치는 이렇게 빼고 돼야 돼요. 그죠. 유치는 이제 네, 빼버리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거든요. 네, 네, 네. 교통, 접근성, 교통, 네, 네. 숙박시설 또 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SOC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이것은 아마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수의 인정박람회를 할 때도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아, 네, 네. 이것은
오히려 더 규모가 훨씬 예, 큰. 이거는 뭐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박람회가 진행되는 진행이 기간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6개월 네, 정도 네, 되고 또 사이트 우리가 이제 주최국에서는 사이트만 만들어 주면은 네. 자기들 그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있는 다, 네, 기술과 맞습니다. 문화예술의 어떤 엑기스들만 모아가지고 네, 와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인 재원으로 짓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인증박람회는 전부 주최국에서 다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도 많이 틀리고 관람객 숫자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한 3,700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네. 불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 보여줄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재원이 필요하고 국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와 열망이 네. 강한데 저희들보다는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의원님이 정보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된다, 네. 안 된다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틀 네. 남은 그 결과를 가지고 네, 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네. 단정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을 위해서 해왔던 활동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치가 있죠. 네. 또 만일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30년도가 2035년도 5년도에 어. 네. 또 목표를 설정해서 또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희망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는 거죠. 네. 네네. 10년 전 기치를 드셨다 얘기를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틀 후에 네. 결과를 보게 되는데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의원님 할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동안 한 2년 정도까지 또 개인적으로 보면 또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한 10여 년 정도를 네. 정말 꾸준히 부산 시민들과 달려온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네.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그 열기도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동안 애써주신 먼저 부산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위시한 중앙정부 관계자 여러분 네. 또 재계에 계시는 네.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역사적인 추이를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